그나저나 나경원이 그립다 진짜. 아니 이게 나경원은 이 판에 끼기에는 뭐가 안 맞아요. 그 말이야. 예. 자기가 레벨루가 다르잖아. 예. 사선 의원이야. 유해이는 지금 초선이야. 유해이가 최고위원회에서 막 튀려고 엄청 발언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유효에는 초선도 아니죠. 국회 경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나갈 사람도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유여의 이현주 누가 더 관종인가? 그러니까 이현주는 그 같은 동양이신 선후배관계이신 이제 그 문득 생각난 얼마 전에 고향 친구들끼리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현주라는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현주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막 신음소리도 내고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최근에 이제 막말의 화신은 새로운 화신으로 등극하고 있는 유해 씨. 유해 씨가요 73년생이고 이현주가 72년생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누구냐면은 나경원 씨인데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 같아요. 이젠 끼질 못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여애가 탄핵이나 뭐네 어수선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경선을 할 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웠고요. 무슨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튜브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비슷한 거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정당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당대표 선거 인물들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해가 전당대회 등 어떤 선거전에서 굉장히 갑툭튀를 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이런.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어마무시한 엄청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친박들이 환심을 사요. 태극기 들고 막 다니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하고. 네, 태극기 손목에 감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핵심들은 친박인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다 대부분 친박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더라고.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원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건데 마케팅 자체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막 말도 막 잘하는 것 같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하이힐도 벗어 던지고 네, 그렇죠. 자기는 머리도 앞으로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겠다. 발로 뛰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이힐에 이렇게 정장 딱 머리까지 다 하시고 인사 나오시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트위터를 안 해서 페이스북을 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제 막 새로 고쳤더라고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보는 순간 정말 제 폰을 중력 가속도로 때릴 뻔했어요. 왜요? 이 너무 화사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죽어가는 이 시국에 지 아니, 혼자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 되나 싶어서. 저 유여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요. 배경 사진을 보니까 정말 천진난잡하다. 천진난잡하다. 약간 네. 얼핏 보면 개그맨 김효진 씨 닮지 않았어요? 저 김혜진 여러분, 좋아합니다. 외모 품평 이런 걸로 가시 마시고요.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포항 지진을 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천벌이라고 했냐 안 했냐. 나는 천벌이라고는 안 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천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로 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더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이현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유해는 일단 킵. 네. 이현주도 최근에도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밥하는 아줌마 뭐 미친 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왜 불꽃놀이에 대해서 뭐 국민의 혈세로 어쩌고 이런 개설이 했다가 또 네. 이현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막말이라기보다는 좀 무식을 드러낸. 예. 그러니까 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배어 있는데 이현주 씨 그러면 안 돼요. 유해 씨는 저는 솔직히 한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잃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질러서라도 눈길을 끌어야죠. 류현 씨는. 근데 이현주는 명색이 재선의 의원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야. 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언론을 못하고 있으니 되게 안타까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계속 이죽거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내분 사태에 관련해갖고 이현주는 안철수 개 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서가지고 그거를 반박해주는 거야. 박지원이네 정동영이네 전장배에 대해서 뭐 분당도 안 되겠지만 나가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스탠스인 거야. 얼마나 얄밉겠어. 그 저기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철수 개라고 확실하게 발음해 주셔야지. 예. 잘못하면 안철수 개가 되거든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개. 안철수 친안철수란 얘기죠. 안철수 개. 그 안철수 카테고리. 안철수 도구가 아니에요. 이 이현주가 한 발언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이거였어요. 최저시급 1만 원 관련해서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명을 해고해서 힘을 보여주자.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들한테서. 아니 시급 1만 원 올린다고 해고로 힘을 보여주자. 이거는 정말 막말의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최근에 이슈가 안 됐는데 이현주의 또 다른 만행 하나 있어요. 최근에도 종교인 과세 유예. 그거 대표적으로 지금 구운동하고 있어요. 아, 이현주가요? 왜요? 검색해 보세요. 이현주 종교인 과세. 이현주는 천주교 신자에서 종교인 과세 이슈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지역구에 가면 큰 교회가 있겠지요. 후원회. 그렇게 해서 후원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건데 어쨌건 유여회와 이현주가 왜 이러는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러는가? 정말 정치인들에게 노이즈 마케팅은 필요한가? 저는 일단 노이즈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마차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거나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인지도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소음이나 잡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일부러 조성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기법으로 주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새로 개방하는 영화 등을 홍보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노이즈 마케팅은요. 기획된 노이즈 마케팅은 실패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이즈 마케팅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노이즈 마케팅처럼 돼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느낌이 아니고 나쁜 느낌의 여러 가지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이슈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노이즈 마케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하는 노이즈 마케팅은 100% 실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호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올인내리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예전처럼 사실 이런 거 있지.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는 느낌이 70대 30이었어. 보수 대 진보가. 그러다가 점점 이게 사실상 진보가 보수 쪽을 먹어가요. 김대중 대통령 되고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열린우리당 나오면서 국회 과반 의석까지도 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뒤집히고 이런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의 시점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수 대 진보의 진영이 7대 3 정도 또는 8대 2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표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급해. 노이즈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재감도 확인해야 되고 뭔가 말도 막 되게 하고 싶고 옛날에 5대 5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그럴 때는 노이즈 마케팅 하는 사람이 진보 쪽 또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고하게 지켜줄 세력들이 많을 때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 집계를 하는 거. 근데 이쪽의 파이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에 관련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해가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어그로를 끄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되면 유해는 국민 민심에 반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유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해의 생각은 사실은 다수 말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소환장이 두려운 다수 정치인들의 생각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이즈 마케팅도 자기 지지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면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건너가 있던 자기들 진영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노이즈 마케팅이 21세기 대명천재는 이제는 잘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온갖 노이즈 마케팅이 그 다른 정당에서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심하게 벌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를 지켜줄 세력이 압도적이지 않은 상태, 내지는 절반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인 상태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투 의지만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국민의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류여해가 그렇게 최고위원은 됐잖아요, 어쨌든. 자기들 안에서는 됐죠.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친박들이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을 민심이 떠났을 때 아주 골수 친박 당원들 중심으로 표를 내준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는 왜 됐느냐? 그쪽 세력의 대안이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홍준표 중심으로 대선을 치렀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다수 사람들이 홍준표와 유해를 찍어준 거거든요. 그건 국민 민심하고 완전히 뒤떨어진 이야기죠. 불과 몇만 명 참여한 투표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시점에서도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유지한 사람들이 찍어준 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보편적인 상식이 통한 게 아니라 범죄 집단 내부에서 그 집단 내부의 논리로만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병 환자 2명의 이 행동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이게 의료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내뱉어서 최고위원이라는 이 직함이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 이름을 이게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뱉고 있는 거고, 이혼주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머릿속 한켠에서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거죠. 안철수 오빠와 손을 잡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원래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광명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것 때문에 이 안철수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말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안철수가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뭔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안철수가 너무 헛발짓을 하니까 헛발짓을 도와줄 만한 말을 찾다 보니까 아무 말을 찾아서 내지르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기획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어떤 개념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봐주는 게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굳이 학문적, 사회적 분리를 하자면 노이즈 네, 마케팅이라고 네. 부르는 거고, 그냥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관심종자인 거예요. 분석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고요. 캐릭터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도 중요하다. 뭐냐면,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이현주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선도 나갈 거야. 조경태처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자천, 타천 많은 사람들이 광역 단체장 후보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어마어마한 홍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각으로 봐왔을 때는 특정 무슨 특별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뭐 특별시에 그 사람이 될 게 뻔해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지?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다. 우리는 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자기 돈 벌어가면서 선거전에 나가지? 아니다. 어차피요, 자기 계산, 개인 계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후원회네 뭐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전도 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경력 중에 서울시장 2가 아니라도 네. 전 서울시장 후보. 그렇게 중량감을 키워나가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걸 너무 활용해 먹는 거예요. 저번에 왜 국민의당 안철수 나갔던 당대표 선거에도 정동영, 천전배, 안철수 사이에 딱 하나의 이물질이 하나 이현주가 있었잖아요. 이물질. 그 존재감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폭넓은 팬층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악플이 날리더라도 특정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멘토 역할도 좀 하고 리더로서의 느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뭔가 좀 관심만 막 받고 이렇게 갑툭튀 느낌으로 노이즈 마케팅만 일삼던 자가 당대표 선거에 떡하니 나타나면 사람들이 같은 당에서 이현주 말 잘하네 할 것 같아요. 같은 당에서 보면 웃긴 거예요. 저 관심병 종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현주는 그걸 즐긴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관심이라고 즐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숟가락 다 얹는 거예요. 뭐 경기도지사 또 후보 출마해요. 할 거예요. 100% 장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가족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량감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 중량감은 가벼운 언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언주리 씨. 그게 천성이 가볍고 철삭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끄는 상태로 갔던 사람이 경기도지사 같은 데 나가면 나올 사람이 나왔네 하겠습니까? 진짜로 병자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폐단이 나타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SNS의 폐해입니다. 이현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크지도 않은 지들 나름대로 커뮤니티 속에서는 이현주 의원 화이팅 말 잘하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 펌프질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의 악플은 다 차단. 트위터 같은 데서 막 공격 들어오는 거 다 뭐 뮤트 또는 차단하기로 차단. 그리고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만 막 계속 들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공격은 누군가는 막연하게 하겠지만
우리 쪽 커뮤니티에서는 나를 투사로 본다. 그 마인드 갖고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인 이상.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잘못하는 거네. 대부분 그래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왜 그 국민의당에서 끝장 토론할 때 외부에서 피켓 들고 막 힘내라고 시위한 사람들은 다 안철수 지지자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안철수네 뭐네 뭐 하면 그 무슨 당 행사, 당대표 출마하는 행사 전당대회에 보니까 뒤에 피켓 든 당원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뚝 서게 만들려면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명석하고 똑똑하고 올바르고 자기 가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여애가 했던 말, 이현주가 하는 말들을 비추어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잘한 건 잘한다고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정권에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유여애의 말이 왜 지지율을 떨어뜨렸겠어요. 국민의 정서가 괴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할 말이 있고 다른 할 말이 있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사실 지진 시스템이네 뭐네 문재인 정부가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면 또 얼마나 했을 거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국민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나면 공격하기 이전에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게 고난을 극복하자. 요 마인드가 10원어치도 없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공감해서 사람들이 와 문재인 싫어하고 지지율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유해 입조심 시켜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유해 같은 자들을 입조심 시켜야 되고 국민의당은 이현주 같은 자들이 입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당 합당이냐 아니냐를 놓고 끝장 토론하고 이럴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서야 안철수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딴지거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반대파에 서봐야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감 필요 없고요.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빨아주면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죠. 언론 문제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고 정말로 국민 정서에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잘하고 있다. 포항 지진도 잘했다. 좋다. 근데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지만 유해에 관련된 것들 은폐된 건 아니지 않느냐. 진정한 진상조사 해가지고 책임자 엄벌하라. 이 정도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말이 반대를 위한 반대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비판을 해도 비판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유해 이현주 씨 계속 그렇게 똥볼 차시는 게 여러분들 당인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나저나 나경원이 그립다 진짜. 아 진짜 변태 같아. 아 이게 나경원은 이 판에 끼기에는 뭐가 안 맞아요. 그 말이에요. 예. 자기가 레벨루가 다르잖아. 예. 사선 의원이야. 유해는 지금 초선이야. 유해가 최고위원회에서 막 튀려고 엄청 발언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유여에는 초선도 아니죠. 국회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나갈 사람도 없었다는 반증이다.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야. 예.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언론을 못하고 있으니 되게 안타까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계속 이죽거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내분 사태에 관련해갖고 이현주는 안철수 개 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서가지고 그거를 반박해주는 거야. 박지원이네 정동영이네 전장배에 대해서 뭐 분당도 안 되겠지만 나가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스탠스인 거야. 얼마나 얄밉겠어. 그 저기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철수 개라고 확실하게 발음해 주셔야지. 예. 잘못하면 안철수 개가 되거든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개. 안철수 친안철수란 얘기죠. 안철수 개. 그 안철수 카테고리. 안철수 도구가 아니에요. 이 이현주가 한 발언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이거였어요. 최저시급 1만 원 관련해서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명을 해고해서 힘을 보여주자.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들한테서. 아니 시급 1만 원 올린다고 해고로 힘을 보여주자. 이거는 정말 막말의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최근에 이슈가 안 됐는데 이현주의 약간 얼핏 보면 개그맨 김효진 씨 닮지 않았어요? 저 김효진 여러분 좋아합니다. 외모 품평 이런 걸로 가시 마시고요.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포항 지진을 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천벌이라고 했냐 안 했냐. 나는 천벌이라고는 안 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천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로 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더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이현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유엔 일단 킵. 네.
이현주도 최근에도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밥하는 아줌마, 뭐 미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왜 불꽃놀이에 대해서 뭐 국민의 혈세로 어쩌고 이런 개설이 했다가 또 네. 이현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막말이라기보다는 좀 무식을 드러낸. 예. 그러니까 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배어 있는데 이현주 씨 그러면 안 돼요. 유해 씨는 저는 솔직히 한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잃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질러서라도 어. 눈길을 끌어야죠. 류현 씨는. 근데 이현주는 명색이 재선 의원이에요. 친박인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다 대부분 친박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더라고.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원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건데 마케팅 자체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막 말도 막 잘하는 것 같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하이힐도 벗어 던지고 네, 그렇죠. 자기는 머리도 앞으로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겠다 발로 뛰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이힐에 이렇게 정장 딱 머리까지 다 하시고 인사 나오시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트위터를 안 해서 페이스북을 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제 막 새로 고쳤더라고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보는 순간 정말 제 폰을 중력 가속도로 때릴 뻔했어요. 왜요? 이 너무 화사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죽어가는 이 시국에 지 아니, 혼자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 되나 싶어서. 저 유효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요. 배경 사진을 보니까 정말 천진난잡하다. 천진난잡하다. 약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누구냐면은 나경원 씨인데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 같아요. 이젠 끼질 못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여회가 탄핵이나 뭐네 어수선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경선을 할 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웠고요. 무슨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튜브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비슷한 거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정당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당대표 선거 인물들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여회가 전당대회 등 어떤 선거전에서 굉장히 갑툭튀를 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이런.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어마무시한 엄청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친박들이 환심을 사요. 태극기 들고 막 다니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하고. 태극기 손목에 네. 감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핵심들은 그나저나 나경원이 그립다 진짜. 아니 이게 나경원은 이 판에 끼기에는 뭐가 안 맞아요. 그 말이에요. 네. 자기가 레벨루가 다르잖아. 네. 사선 의원이야. 유해이는 지금 초선이야. 유해이가 최고위원회에서 막 튀려고 엄청 발언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유효에는 초선도 아니죠. 국회 경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나갈 사람도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유여의 이현주 누가 더 관종인가? 그러니까 이현주는 그 같은 동양이신 선후배관계이신 이제 그 문득 생각난 얼마 전에 고향 친구들끼리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현주라는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현주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막 신음소리도 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최근에 이제 막말의 화신은 새로운 화신으로 등극하고 있는 유해 씨. 유해 씨가요 73년생이고 이현주가 72년생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죠.